그리고 오늘 이제 이 얀센의 그 아데노바이러스 26형 코로나 백신의 임상 1, 2A 임상 결과가 이제 중간 분석 결과가 1월 13일 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이제 실렸습니다. 3상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얀센 백신이 1회 접종 스케줄로 600만 명분이 이제 지금 성구매 협약이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백신이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얀센의 아데노바이러스 26형 코로나 백신은 우리가 아스트라에서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했지만 이건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26형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했고 이것은 체내에 접종하더라도 복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스파이크 단백, 코로나19의 이 스파이크 단백 풀랭스 전체 전장의 유전자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 벡터 안에 스파이크 단백 지령하는 유전자를 포함시켜서 이걸 근육 내에 접종하면 우리 체내에서 스파이크 단백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면역 시스템이 항체, 또 T세포 면역 이런 것들이 유도가 돼서 이 코로나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멀티센터 다기관, 미국하고 벨기에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했고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이런 그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그러니까 백신과 이제 위약을 같이 비교해서 이제 패러럴하게 가고 또 접종 받는 사람이나 접종하는 의료진이 어떤 것이 백신이고 어떤 것이 위약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코호트 연령군별로 18세에서 55세의 이제 코호트 1 건강한 성인이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코호트 3 이 두 개의 코호트를 운영해서 백신 접종을 했고 백신은 두 가지 용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마리의 바이러스 입자를 포함한 로우도즈 저용량군, 그 다음에 100억 마리 바이러스 입자를 포함하는 고용량군, 그 다음에 위약군, 이렇게 이제 용량을 두 개 용량으로 했고 또 1회 또는 2회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회 접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 얀센에서는 1회 접종 또는 그 8주 간격 56일, 7, 8이 56이니까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스케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제 두 연령군, 코호트 1과 코호트 3, 그리고 백신 용량별로 저용량군, 고용량군, 그 다음에 접종 간격으로 1회 또는 2회, 8주 간격으로 이렇게 접종하는 다양한 그 시도를 되게 1, 2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포맷으로 하죠. 그리고 1차 평가 변수는 각 접종 용량의 안전성과 반응 원성, 세이프티와 리액토제니시티를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백신 임상을 하면 1상은 되게 안전성을 보게 됩니다. 3상에서 이제 효능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2차 평가 변수로는 휴모랄, 체액 및 세포 면역 반응을 봤습니다. 체액 면역은 이제 항체를 보는 것이고 세포 면역은 T세포의 이제 면역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호트 1과 3에 전체적으로 895명이 1차 접종하고 그 다음에 코호트 2에 2차 접종을 했는데 여기서는 코호트 2는 자료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장기 팔로우를 하면서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주로 코호트 1과 3의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흔한 예측되는 이상 반응, 우리가 이제 접종 후에 이상 반응, adverse event를 solicited 예측되는, unsolicited 예측되지 않는 이상 반응 두 가지로 나누고 또 국소 이상 반응, local adverse event, 그러니까 어깨나 이 접종 부위의 이상 반응, 그 다음에 전신 이상 반응, systemic adverse event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얀센 백신도 접종 후에 가장 흔하게 나왔던 것은 피로, 두통, 근육통, 접종 부위 통증. 뭐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도 그랬고 대부분 가장 흔한 것은 이런 네 가지 증상이죠. 여기다 이제 발열 5가지죠. 되게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접종 부위의 통증. 이런 사례들이 이제 가장 많이 겪는 이상 반응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이게 백신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구나. 심한 경우는 이제 진통제,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을 드셔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이상 반응은 이제 발열, 열감이 가장 흔한 건데 코호트 1보다는 코호트 3에서 낫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보다 고령자는 이상 반응이 떨어집니다. 이상 반응이라는 게 면역 반응인데 고령자에서는 면역 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 반응 횟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용량보다 저용량에서 낫죠. 용량이 500억 개보다 이제 1천억 개 더 많은 입자를 하는 고용량군에서 백신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항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반응 원성은 2차 접종 후에 낮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인데 이제 파이자 백신은 두 번째 접종, 모더나도 그렇고요. 두 번째 접종하고 나서 더 이상 반응이 더 빈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서는 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평가 변수 중화항체 역과는 대개 접종량과 연령군 무관하게 1차 접종 후 29일째 모든 접종의 90% 이상에서 올라갔고 이제 57일째는 100%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1차 접종 한 번 접종으로도 이 중화항체 역과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71일째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2차 접종을 56일에 8주째 하고 나서 항체 역과가 2.6배 내지 2.9배 상승한다. 그래서 이 한 번 접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이 중화항체 역과 얼마에서 방어가 되는지 소위 우리가 correlator protection 방어 항체 역과 그 역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접종으로도 가능할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일째 이제 T세포 면역 같은 경우는 CD4 T세포 반응 코호트 1에서 76에서 83%, 코호트 3에서는 60 내지 67%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젊은 성인보다는 고령자 65세 이상에서는 면역 노화 때문에 T세포 면역 생성률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1-2.2A상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3상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3상 임상 시험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 또 접종을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뭐 이런 한 번 접종하는 임상과 또 두 번 접종하는 3상 임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봐야 우리가 이 얀센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또 접종 횟수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얀센의 아데노바이러스 26형은 이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도 사용됐고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작년 여름에 유럽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있어서 비교적 그런 경험으로 이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코호트 1 18에서 55세의 이제 참여자를 보면 저용량군 162명, 고용량군 158명, 위약군 82명 이렇게 돼 있고 남녀 비율 비슷하고요. 평균 연령은 36세 정도 되죠. 이 코호트 1은 건강한 성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인종 그 피부색별로는 이게 이제 미국 전체 대표성보다는 이제 백인이 92%로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조금 이 대표성 문제는 있겠죠. 물론 뭐 1, 2상이니까요. 이제 3상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양한 민족 인종을 구성해서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호트 1의 참여자가 처음에 접종받을 당시에 이제 사스 코로나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한 2%, 3% 정도에서는 양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감염이 됐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코호트 3은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저용량군 161명, 고용량군 161명, 의약 81명입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는 비슷하고 평균 연령은 한 69세, 70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인종으로는 백인이 98%로 대다수를 참여했고 이 등록 당시에 항체, 사스 코로나2 항체는 1% 정도가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감염자가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자, 우선 1차 평가 변수가 이상 반응이라고 그랬죠. 왼쪽에 보시면 전신 증상. 어떤 전신 증상이든 우리가 전신 증상하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심, 열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용량군에서는 65%, 고용량군은 84%.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보다 이 저용량군은 낮지만 고용량군은 비슷하게 84% 정도 있죠. 그리고 위약군이 26%입니다. 여기서 이 이상 반응의 이제 정도를 그레이드 1, 2, 3로 하는데 그레이드 1은 미미해서 뭐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고 그레이드 2는 좀 일상이 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이 오렌지색은 일상생활에서 이 이상 반응을 불편해 가지고 타이레놀이나 무슨 약을 먹거나 좀 쉬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레이드 4 가장 중증인 경우는 뭐 병원을 방문하거나 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이런 아주 중증인데 결과적으로 그레이드 4 가장 심한 건 없었고 이제 그레이드 3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소 증상은 저용량군에서 64%, 고용량군 78%, 위약군은 9%인데 결국 발적, 통증, 부종 우리가 뭐 백신 접종하고 이제 겪을 수 있는 주사 맞은 부위에 이제 발적, 통증, 압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부종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심하지 않은 이상 반응인 거죠. 코호트 3에서 예측 이상 반응의 빈도. 코호트 3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했죠. 전신 반응도 저용량 46%, 고용량 55%, 위약 23%. 앞서 건강한 성인보다 이상 반응 빈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고령자에서는 면역 반응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자 코호트 3에서의 이제 국소 증상도 저용량군 41%, 고용량 42%. 아무래도 젊은 성인에 비해서는 국소 증상도 약한데 대부분 그레이드 1 또 그레이드 2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보다는 이런 이상 반응 빈도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체 반응인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엘라이자 항체 분석인데 체액 면역 반응을 보면 왼쪽이 코호트 1입니다. 이 18, 55세고 오른쪽이 코호트 3입니다. 65세 이상이죠.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위약 플라세보군에서는 항체가 올라가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을 8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데 다양한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용량을 먼저 투여하고 8주의 위약 또는 저용량을 먼저 투여하고 8주의 저용량 2번 접종하는 거죠. 또 하나는 처음에 고용량 접종하고 8주의 위약 또 마지막으로는 고용량을 8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저용량이나 고용량 첫 번에 접종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높은 거의 99%의 혈청 전환, 항체가 생성하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접종하고 나서는 100%까지 이제 부스터가 8주에 접종하고 나서는 71일째 2주 후 두 번째 접종 후 2주 후에 항체는 거의 100%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회복기 혈장 환자의 이제 항체가랑 이제 비교해봤는데 한 번 접종할 때는 비슷하고 두 번째 접종할 때는 더 높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65세 이상인데 역시 한 번 접종한 경우에 이제 위약
저용량, 고용량군을 이렇게 봤는데 이 항체 생성률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성인에 비해서는 75%, 77%로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29일째에 가서는 96%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65세 고령자에서는 항체 생성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예방 효능도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시하는 체액 반응 중에서 중화항체입니다. 이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자의 혈청을 반응시켜서 중화항체가 얼마나 생성되느냐. 중화항체가 사실 방어항체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코릴레이터 프로텍션에 해당되는데 여기 뭐 앞서와 마찬가지로 코트 1A는 건강한 성인, 3는 65세 이상 노령자인데 비슷하게 지금 1차 접종 후 또 2차 접종 후 부스터 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접종 후에 대부분 건강한 성인에서 96%, 99%, 2차 접종 후 100%가 됐고요. 65세 이상에서는 91%, 또 88% 이렇게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뭐 그렇지만 역시 건강한 성인보다 65세 이상에서는 중화항체 생성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면역 반응은 체액 면역, 비림프가 작용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하는 체액 면역이 있고 T세포 면역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인체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켜 버립니다. 일종의 이제 뭐 미사일 같은 건데 이 체액 면역에 비해서 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또 면역 반응이겠죠. 그래서 CD4 TH1 세포 면역을 보면 여기서는 그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2 이런 사이토카인을 보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이 코트 1A 건강한 성인에서 접종 후에 이제 그 저용량군에서는 76%, 고용량군에서는 83%가 T세포, TH1 세포 면역이 유도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60%, 67%. 그러니까 저용량에서 60%, 고용량 67%. 그러니까 건강한 성인보다는 T세포 면역 유도가 Th1 세포 면역 유도가 낮은 건 알 수 있지만 이 얀센 백신에서도 유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D4 TH2 세포인데 TH2 세포는 인터루킨 4, 인터루킨 5, 인터루킨 13이 발현되는 것을 보고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리스폰스가 여기 보면은 되게 이제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 TH1는 많은 증가가 있는데 TH2는 그렇게 많이 증가가 높지 않아서 이 얀센 백신은 TH1에 좀 치우친 면역 반응을 보인다. TH2 스큐드가 아니라 TH1 스큐드라는 거는 뭐 안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 이런 우려도 이제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D8 포지티브 T세포인데 이것도 인터페론 감마나 인터루킨 2가 발현되는 그 CD8 T세포를 이제 세포 면역 반응을 보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코트 1A 18에서 55세 보면은 51%에서 64%, 그러니까 저용량에서 51%, 고용량 64%가 유도되는 걸 알 수 있고 65세 이상 코트 3에서는 저용량에서 36%, 고용량에서 26%,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고령자에서는 T세포 면역 반응도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얀센의 아데노바이러스 26 벡터를 이용한 전달체 백신은 안전성과 또 면역원성이 1 이상에서 건강한 성인과 고령자에서 입증이 됐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상 임상시험 두 가지의 이제 3상 임상시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5 곱하기 10의 10승 500억 바이러스 파티클 이것은 그 아스트라에서도 500억
바이러스 파티클이니까 비슷한 숫자인 것 같고요. 이 용량을 한 번 접종 또는 두 번 접종을 하는 3상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분석 결과라든지 결과 나올 텐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600만 명분을 지금 예약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얀센의 아데노바이러스 26형 코로나19 백신의 2A상 임상 결과를 말씀드렸고 3상 결과를 좀 우리가 나오면 또 빠르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가 있지만 좀 더 많은 선택적인 백신이 있어야 우리가 여유 있게 또 확보도 가능하고 유사시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백신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또 얀센의 그 코로나 백신 1, 2A상에 대한 임상 결과를 정리해 드렸습니다.